네, 안녕하세요. 시리아 내전이 격화되고 있죠. 네, 이게 이제 배후는 터키입니다. HTS 그룹을 밀어준 건 터키인데, 이게 러시아, 이란이 이제 힘이 약화되니까 에르도안이 이제 빈집털이에 나선 거예요. 시리아를 크게 한 구덩이 이제 뜯어먹겠다 이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은데요 가지고 과욕을 내면은 아마 크게 체할 겁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본 원인은 러시아와 이란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사드 정부에 대한 러시아 지원이 약화됐는데요. 러시아 지원은 그전에도 육군이 아니고 지상군이 아니고 주로 공군입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 공군이 지금 힘이 다 빠져 있어 갖고 이걸 뭐 어떻게 좀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란은 헤즈볼라를 시켜서 도운 거거든요. 그 헤즈볼라가 이제 보병부대 역할을 했었어요. 시리아에서. 근데 헤즈볼라도 이제 힘이 빠졌으니까 빈집털이가 된 거죠.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예, 이게 왜 빈집털이냐. 예, 보세요. 예, 시리아가 여기 가운데 들어있는 녹색입니다. 그러면 이제 북쪽으로는 터키랑 접경을 하죠.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라크랑 접경을 합니다. 남쪽으로는 이라크, 요르단, 아주 일부 골란고원에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지중해 및 레바논과 접경을 합니다. 그 레바논이 헤즈볼라가 장악한 나라니까 이제 그 헤즈볼라가 시리아에 이제 무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부를 위한 육군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에 의해서 헤즈볼라가 붕괴했잖아요. 뭐 삐삐도 터져가지고 한 3, 4천 명이 중간 그 연락책들이 다 그 하사관급들, 장교급들이 다 다치고 난리가 아니죠. 줄줄이 다 잡혀 죽고 이스라엘한테. 그리고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이란은 그러니까 이라크를 통해야 시리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라크를 통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이란의 북동부가 이게 쿠르드가 장악하고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죠. 이번에 이제 사고를 친 데는 하야트 타히르 알샴 HTS라는 조직인데요. 이거는 터키 지원을 받고 있죠. 이게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이 있어요. 알카에다랑 이슬람 국가 이런 조직과 관계가 있던 데라. 그래서 터키가 이 HTS를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그 시리아를 이제 한 구덩이에 크게 뜯어먹으려고 하는 게 상당히 위험한 게임입니다. 여기 이제 지도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벽돌색이 이게 아사드 정부군입니다. 그다음에 노란색이 쿠르드입니다. SDF. 그다음에 연한 풀색이 11월 27일 이전에 HTS예요. 그러면 HTS는 어디랑 주로 그 접경을 하고 있냐? 터키랑 접경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짙은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 파스텔색, 예, 짙은 파스텔색, 퍼런 거, 파스텔색이 이게 터키 꼭두각시입니다. 그러니까 파스텔색은 터키가 점령하고 있는 땅으로 보면 됩니다. 뭐 이름 자체는 시리아 임시정부인데 SNA인데, 그러니까 그 HTS는 기본적으로 터키랑 관계가 있는데요. 터키랑 접경해서 터키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짙은 풀색이 알레포 들어있는 그 짙은 풀색에 요번에 HTS가 집어먹은 지역입니다. 상당히 큰 지역을 집어먹었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회색, 예, 그게 그 시리아 자유군 및 미군인데 시리아 자유군은 또 이제 아랍 원건국가 지원을 받아요. 그리고 왼쪽에 가면은 조그맣게 하늘색이 있습니다. 길쭉하게. 그게 골란고원입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해온 골란고원입니다. 그게. 사실상 이스라엘 영토 성격이 있고 트럼프 정부 쪽은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겠다 뭐 그러죠. 그 전에 제 몇 차인가 그때 중동전쟁 때 한참 됐어요. 한 50년 됐어요. 이스라엘이 이겨가지고 집어먹은 데입니다. 저게.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터키 에르도안은 좀 앞뒤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파퓰리스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인기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야심만만한 어떤 계산을 하는 거죠. 일단 터키 안에 시리아 난민이 한 300만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시리아에 그 사람 집어넣어 가지고 시리아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시리아 안에 여러 정파 중에 터키가 붙잡고서 지금 작업을 해온 정파가 이게 HDS입니다. 보면은 옷도 잘 입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런 장비 누가 다 됐냐 이거지. 저게 다 하나하나가 다 돈인데, 예, 터키가 뒤에 물줍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이게 성공을 하면 자기들은 중동에서 새끼 헤게몬 게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터키식 계산 방식이에요. 에르도안의. 그러나 뭐 세상이 그렇게 분홍빛이 아니죠. 그 시리아의 일부는 모르겠는데 제한적으로 이거를 뭐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 시리아 아사드 정부까지 무너뜨리면서 완전히 석권하겠다 하면 이건 터키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덩어리입니다. 각 집단이 깊고 강력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죠. 터키가 지금 붙잡고 움직이고 있는 HTS는 신뢰할 수 없는 극단주의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파트너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예요. 두 번째, 쿠르드는 이라크 북동부 쿠르드 지역과 연결된 자치 해방구를 이미 형성하고 있어요. 시리아 안에 쿠르드들이. 그 다음에 아까도 보셨듯이 남부에는 아랍 지원을 받는 시리아 자유군 그리고 미군이 있다고요. 거기다가 아사드 바트 정부가 유지되어 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뭐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또 이란의 사주를 받는 헤즈볼라를 부렸다 그래도 이 아사드 바트 정부가 이게 시리아 같이 다민족 다종교거든요. 일단 다종교예요. 시리아는.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쿠르드도 있고 그 안에 기독교도 있고 그 안에 수니도 있고 그 안에 시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민족 다종교 사이에 균형추 역할을 해줘요. 이 바트주의라 그럽니다. 이게 옛날에 이라크의 후세인이 그랬죠. 후세인 드러내고 나니까 서로 잡아 죽이느라고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사드의 바트 정부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트를 드러내면은 모든 게 다 편안해지냐? 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이 아사드 정부를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가 지원한다는 얘기도 들어요. 온건 아랍 국가가. 왜 그러냐면 저게 그 터키가 지지하는 터키가 뒤에서 도와주고 있는 HTS가 극단 수니 무슬림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합니다. 내부 사정이. 따라서 이거를 HTS 내세워가지고 터키가 다 집어먹으려고 했다가는 배탈이 단단히 납니다. 거기다가 터키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죠. 예, 여기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 터키 북부에 저 노란 나라가 하나 있잖아요. 조지아. 예, 터키랑 접경하고 있죠. 터키 북부에. 그러니까 터키 남부는 시리아고 터키 북부는 조지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일 터졌는데 북부에서도 지금 일이 터져 있어요. 조지아가 색깔 혁명이 시작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달 말 퇴임 대통령이 이제 이달 말에 퇴임하는데 총선에서는 이제 그 친 러시아파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표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15% 정도를 물타기를 했다, 부정선거를 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퇴임 대통령이 뭐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발언했냐면 이 여성분인데 목숨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공정선거가 다시 치러질 때까지 퇴임하지 않겠다. 반정부 선언을 한 거예요.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목숨 내놓는다고 함부로 내놓을 수가 있나? 내놓는 건 좋은데 그 보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람이 있죠. 왜냐? 러시아가 압카지아랑 오세티아 여기에 이제 빗금 쳐진 데죠. 왼쪽에 빗금 쳐진 데가 압카지아, 오른쪽에 빗금 쳐진 데가 오세티아입니다. 여길 러시아가 점령하고 괴뢰 정부를 세웠어요. 그래서 독립국가라고 러시아는 주장해. 압카지아하고 오세티아가. 그걸 보다 못해가지고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그 회의에서 푸틴 면전에서 여러 사람 듣는 데서 우리는 압카지아나 오세티아를 정상적인 독립국가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푸틴은 아주 개망신을 준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변 국가 일부를 점령해서 거기다 괴뢰 정부를 세워놓고 그걸 독립국가라고 부르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소리지.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그랬다고요. 지지난해 그랬을 거예요. 지난해인가 지지난해. 예. 그래서 근본 원인은 이제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힘을 쓸 수 있었으면은 대통령이 이런 소리를 안 해요. 근데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약화돼 있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약화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조지아에서 이 대통령이 나 목숨 내놨어. 공정선거 치를 때까지는 나 안 물러나. 이러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색깔혁명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이게.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터키는 아래에서는 불장난을 하고 있고 남쪽에서는, 북쪽에서는 색깔혁명의 기운이 돌고 있는 거예요. 에르도안은 독재자 아니에요. 파퓰리스트고. 그래서 에르도안도 까딱하면 다칩니다. 예. 조지아 시위 아주 뭐 살벌합니다, 지금. 예, 아주 살벌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매일 시위하고 있거든요, 조지아가. 저게 굉장히 눈치를 보는 나라들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힘이 빠졌다 싶으면은 사회 이제 전체 분위기가 이제 180도 확 바뀌는 수가 있다고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최대 패배자는 이제 러시아입니다. 제가 크링크라 그러죠. C, 차이나, 중국, R, 러시아, I, 이란, NK, 북한, 노스코리아. 이 러시아 및 크링크 진영의 전략적 패배가 심화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번엔 뭐가 심화됐냐? 중동 상실이죠. 시리아 상실하고 이란이 무력화되면은 이거는 뭐 살벌한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아르메니아로 당장 번지죠. 조지아가 만약에 이번에 나가면 보세요. 자, 보세요. 조지아가 만약에 이번에 색깔혁명이 일어나면 아르메니아는 더 이상 러시아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조지아가 중간에 완충을 해줘.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아르메니아를 손볼 방법이 없어요. 아제르바이잔은 어차피 자기들 석유 장사를 짭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손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이게 요번에 이제 시리아를 상실하고 조지아에서 색깔혁명이 일어나고 나면 중동 상실한 다음에 조지아 색깔혁명 번지고, 그 다음엔 뭐 아르메니아 번지고, 그 다음엔 저기 오탄, 중앙아시아 탄자 나라 5개 번지고, 뭐 이렇게 계속 번지는 수가 있다고. 이게 우크라이나 잘못 건드렸다가 이제 단단히 당하고 있는 거죠. 예. 기존에 이미 7가지의 전략적 패배를 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러시아 경제가 이제 아작이 났죠. 러시아가 이제 완전히 약처화됐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된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스웨덴과 핀란드, 참 유서 깊은 중립국가들이 나토에 가입을 했잖아요. 네 번째는 나토 재무장이 급물살을 타서 지금 나토 국가 중에 20몇 개인가가 이미 GDP의 2% 이상을 방위비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러시아 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토 국가들의 총 GDP가 그게 평균 한 3만 달러 잡더라도 그게 한 3억 정도 될 거예요, 인구수가. 그러니까 저기 유럽 쪽만. 그러면 러시아보다 국력이 한 10,000달러 정도, 러시아를 보면 10,000달러, 이제 러시아 쭈그러들었으니까 보면은 9배, 10배 국력이기 때문에 이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은 지금 무장을 엄청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이제 중국이 이제 러시아를 지원하는 게 확실해져 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반중이 강화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북한을 끌어들여 가지고 저게 이제 핵으로 무장하고 있는 사설 용병 회사가 돼 가지고, 저거는 글로벌 질서상으로 그냥 놔둘 수가 없는, 즉 평양 체제에 사실상 사형 선고가 내려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7개의 전략적 패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더해서 중동 상실, 또 더해서 만약에 조지아 색깔혁명까지 나가면은 푸틴이 참 여러 가지로 다 해 드신 거죠. 다 해 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진행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시리아 같이 내막이 굉장히 복잡한 나라에 대해서 터키가 과욕을 부리면은 터키는 박살납니다.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